여러분 반갑습니다. 몇 번 이런 자리에서 좀 정통 불교학이 아닌 주제로 발표를 해본 적도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오늘 주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글을 꾸미기 위해서 뭐 자료도 많이 되고 이렇게 모양을 갖추긴 했는데 처음에 저는 이 주제를 이제 받았을 때 우리들의 경험에 입각해서 얘기를 정말 한 번쯤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싶었는데 도중에 포기하고 지금 여러분 자료를 보시는 그런 글을 쓰고 말았는데 지금도 앉아서 사실은 조금 다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이 주제는 지금 대한민국은 시민사회의 대한민국이죠. 뭐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 다음에 사방팔방 공론의 장이 열려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의 글은 가령 SNS 같은 거 온라인 공론화하는 건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거기까지 갈 역량도 못 되고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원론이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모두가 다 보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은 아주 시끄럽습니다. 사실은 그 아주 분분한 논의가 있죠. 사방팔방에서. 그리고 분명히 서로 충돌하는 의견들 한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근데 저의 질문은 교과서적인 얘기 할 거 없이 날마다 뭐 신문이든 TV 뉴스를 보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의견이 다른 어떤 의견들을 싫든 좋든 접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 지금 이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나와 다른 의견들을 접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출발선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반응 강연을 했지만 반은 이제 불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작아도 조직 활동을 할 때, 그건 이제 당연히 불자들끼리 모여서 조직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거를 좀 뭐 고백이라고까지는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실제로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떠하신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 지금 저 바깥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아주 넘치고 있는 이 시점에 여기 계신 우리 이 도반님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 사실 저는 아주 솔직히 말하면 나이도 있지만 저랑 의견이 다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편집위원님들 중에서도 우리끼리 서로 의견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건 자연스럽죠. 근데 그 다른 의견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움직임이 1차적으로는 불교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자주 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불교적인가? 단순한 반응의 문제만 갖고도 불교적이지 않다, 불교적이다 이러는데 그걸로 끝나질 않죠.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입장을 표명할까? 어떻게 의견을 조정해 볼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그 지점에서 와 이게 경험이 없구나. 그러니까 매우 미흡하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고 불교 뭐 연기구 무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공공성에 투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다 같이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불교 공부를 찌끔해가지고 불교적으로 못 사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공부는 이미 다 많이 했는데 공부만 했을 뿐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되질 않아서 그건 뭐 대체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편차 속에서 갈등하고 살아가는 거겠죠.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어쨌든 우리끼리 이 사회에 다 같이 잘 살자. 여기 시민사회 정의 앞에 잔뜩 써놨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과학자들이 해놓은 것을 다 옮겨놨어요.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공공성을 관심을 두면서 조정을 해서 아주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게 시민사회의 구성원, 바른 의미에서의 시민의 역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도 새로울 것도 없지만 근데 거기 키워드가 상당히 머리 아픕니다. 주체적인가? 그리고 우리는 대체로 공공을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슨 주장을 했거나
뭐 모여서든 아니면 혼자서든 했을 때 그것이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책임 있게 움직였는가 이런 거 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냥 남의 이야기 할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한 걸음도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생업에 관계되는 직장 이외에도 그 별도의 단체 활동을 해보신 경험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단체 활동을 할 때 다수가 모이면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제기하면서 그 다른 것들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어떻게 합의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적어도 이 시간에는 좀 각자 돌아보면서 이제 나아가서 그래도 불교계의 역할을 쓰라고 자꾸 그러셔서 불교계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 무언가 하는 거를 이제 끝말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제가 실은 저 뒤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 해야지 하고 정리를 했지만 정말로 귀한 이런 자리에 앉아서 진짜 궁금한 것은 제가 글 안에도 썼는데요. 이 분야에 저는 종교인이라고 하면 종교인의 사회 참여 뭐 이런 제목으로 연구자들이 글을 썼는데 보면 대개 그 표본이 기독교인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학을 하거나 신학을 하거나 종교학을 하는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두드러진 활동들인데 그 두드러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불교학하는 이 영역에서는 이걸 지속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여기 인용한 유승무 선생님 글도 있고 가끔 우리 이도움 선생님 글 있는데 사실은 이도움 선생님은 불교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혹시 불교학자라고 오해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불교학자 아니셔요. 불교 행동가죠. 그러니까 불교학 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불교와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글이 없어서 그냥 결과물이 정말로 없어요.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걸 보려고 해도 이제 없는데 그건 저를 포함해서 반성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 주목하는가 불교와 사회적 관계 이런 자리를 한 번씩 만들면 그래도 다 누군가는 불려 나와서 발표를 하잖아요. 축적되지 않아요. 한 번 발표하고 나가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거나 문제의식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는 길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례적인 얘기를 하고 가게 되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다른 거 다 이제 제껴두고 시간을 제가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죠? 몇 분까지 해야 돼 시계가? 40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짚어보는 거는 그러면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글의 구성은 맨 앞에는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 시민사회 이런 거 할 때 되게 서구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게 불편하더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히.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과학 안에서도 그런 반성이 있어서 학회도 만들어지고 했더라 하는 것 여기 제가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불교인이거나 불교계는 왜 사회라고 하는 거에 그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관계하고 살아가는데 그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건 뭐 잘 아시다시피 연기법이잖아요. 불교의 근간이 연기인데 연기라는 것은 어떤 것도 주체적이지 않아요. 상호 주체적이죠. 여기 뭐 그런 용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미 했어요. 우리 모두는 상호 주체적이에요. 근데 일상생활은 상호 주체적으로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죠. 특히 대한민국이 시민사회, 또 시민주권의 시대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불교인들은 자기가 기초적으로 배운 교리에 입각해서라도 매우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스님이 길을 인도 안 하시거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죠. 불교를 공부했으면 누구라도 출제가를 막론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시대, 이 공간에서 남의 살림 보듯이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 그건 뭐 긴 설명할 필요가 정말 없어요. 그러나 긴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럽고 머리 아프고 특히 지금 요 근년에 이건 정말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더 성숙해가는 반드시 필요한 여정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끄러운 거 참 싫어하지만 그래도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성숙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다라는 말은 하지 말고 좀 더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
사실은 봅니다. 뉴스도 너무 거칠고 여러 종류의 미디어들이 정말 자극적이고 그래서 화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결론은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이 성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특히 이런 시대에 불교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글을 그래도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불교 교리를 알면 저절로 이 나라에 힘이 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제가 중간에 썼어요. 우리 각자 불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절에서 신행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불교 단체 멤버로서 신행을 해봤더라도 저절로 굴러가지 않았다고 써놨어요. 그건 엄연한 현실이니까요. 절에 가서 뭐 백중이 금방 지났다지만 거기 모인 많은 우리 불자들이 말하자면 이 교과서적인 용어로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경청하고 불편을 서로 덜어주려고 하고 뭐 그러면서 모였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았어요. 저 개인의 경험은. 근데 그건 우리 모두가 출발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다 같이 이 각자의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내놓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내놓고 조정을 잘해야 돼. 이게 사실은 모두에게 궁극적인 과제거든요. 너랑 나랑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따로따로 살 수가 없어서 모여서 의논을 잘해야 돼. 여기 중간에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과학자의 글이었지만 그대로 인용했어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다. 공공성조차도 따로 이렇게 가령 종교적 도그마처럼 있는 게 아니고 모여서 정말로 책임있게 주체적으로 의논해서 얻어지는 결론이 공공성을 보증하는 것이고 합리성도 보증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매우 공감합니다. 그것은 불교적 관점으로도 그렇습니다. 본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기적 관계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두루원만하게, 이건 참 모호한 표현이지만 결국은 이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루원만하게 어떤 구성원도 특별히 더 서운하지 않게, 특별히 더 이롭지 않은 어떤 선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만 최선이다. 공공선은 공공의 최선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정해져 있는 거, 본래 정해져 있는 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막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고요.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을 지금 제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계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아마 불교의 역할이라고 굳이 안 했을 거예요. 아, 여기 그렇게 돼 있네. 저는 제 원고에는 불교계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불교가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언제나 불교계. 그리고 불교계라고 말할 때 불자가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면 나 개인 불자를 포함한 우리들의 불교계여야 하는데 늘 이런 발표를 하면 나 말고 누구들이 해야 할 일처럼 화살이 다른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특히 각자 불자로서의 경험이 어떠한가를 정말 강조하고 싶었고 그 연장선에서 사찰이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사찰의 역할이 있고 종단의 역할이 있고 다 있겠지만은 불자 개개인들이 이 불자로서의 활동을 하거나 불자로서 살아갈 때 그래도 이 시대에 불교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뭘까 하면 맨 마지막에 아주 그 초등학교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잘 듣고 존중하고 그다음에 같이 합의를 봐야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을 매번 절에 가면 혹은 절에 안 가고 다른 신행단체 활동을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확인하고 믿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자 이런 아주 모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무슨 비법이 있을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개인 불자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불교적이라는 게 뭐냐. 늘 우리는 함께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자기 일상생활에 반영하는 노력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사찰이나 종단의 그 역할이 없겠습니다. 있습니다. 사찰은 불자 개개인 구성원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실험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 이 시사적인 거 말이죠. 사회생활 관계 올바른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여기 와서 딴 세상 살다 가는 것처럼 그렇게 법당 안에서 정말 늘 있는 경전의 말씀이나 기억하고 외우다 가는 것 같은 그런 신행이 아니고
저기 문 밖에 그냥 한 발만 내디디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 사회 현실에 대해서 매우 침착하고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도록 하는 자리를 사찰 안에 왜 만들 수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왜 만들 수가 없었을까요? 우리 그동안. 이건 전혀 새로운 과제가 아니잖아요. 절에 가면 우리가 평등한 공동체에 왔다고 느꼈었을까요? 무엇이든지 말해볼 수 있고 틀려도 괜찮은데 말해보고 도반들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고 그렇게 수정되고 보완되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그런 종류의 생각을 왜 신행 공동체 승가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이 너무 뜬금없나요, 여러분? 저는 이게 늘 희한해요. 그 다음에 절에서만 신행 활동하지 않잖아요. 제가 속했던 조직 활동에서도 매우 고마운 도반들이 함께 합니다. 돈 내고 시간 내고. 근데 우리의 회의를 돌아보면 그다지 민주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투거나 그러질 않고요. 어떻게 안 민주적이냐고 하면 열심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하도록 냅둬요. 그런데 자기는 약간 생각이 다르면 뒤로 빠져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내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고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조정해봐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가령 제가 있었던 조직은 대부분 충분히 잘 배운 분들이고 사회생활 관계에서 전문직도 있고 그렇지만 아주 솔직히 말하면 한편으로 보면 매우 겸손하게 양보해 주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돈을 내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구성원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늘 반기면서 도반이라고 생각했지만 불교적 공동체라고 하면 그 속에서 어떤 미흡한 그것도 그런 여지도 남기지 않게 친절하게 자세히 참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하고 얘기를 들어주게 하고 그런 의견들이 서로 바람직하게 수정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신행 활동인데 그거 말고 무엇을 하냐 승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결론은 그거죠. 누가 무슨 말을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할 때 우선은 잘 듣자. 그죠? 잘 듣자. 그리고 조정하려고 서로 노력하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해서 얻어진 결론에 대해서는 수용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단체 활동도 보니까 처음에 좋은 뜻으로 모였어요.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가서 다른 걸 또 만들고요.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 단체 이름이 많은 건 물론 좋겠지만 한편으로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럿이 함께 하는 게 힘들구나.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 소수가 다시 나가서 뭘 만들고 이래요. 이건 이제 확대해서 대한민국도 그럴 것이면 이제 시민사회 늘 와글와글하고 늘 주장하고 늘 들끓어야 하는 시민사회가 이렇게 파편처럼 이렇게 가면 그저 힘에 대항으로 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었을 때는 그쪽으로 끌려가고 이렇게 이제 갈짓자를 걸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간곡하게 마지막에 아주 몇 년 전이긴 한데 조계종에 화쟁 무슨 이름이 들어가는 위원회가 생겼을 때 전 혼자서 어디다가 글을 한번 낸 적도 있었어요.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주 그 역량 있는 불자, 개인 불자가 언제든지 모이면 조직적으로 유능할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조계종이 만약에 그 화쟁 무슨 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면 아주 평범한 동네 불자들이 자기가 다수에 속했을 때 어떻게 의견을 조정하고 중재하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여기 오늘 서재영 선생처럼 그 의견이 많이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섞일 수 있도록 이끌어가주는 중재자죠. 그런 것을 양성한다면 좋겠다고 써봤는데 뭐 그런 걸 제 글을 누가 읽겠어요? 그 화정위원회는 가만히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한 번씩 일회적으로 모셔다가 한 말씀 듣고 끝나던데 그건 전혀 화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근데 지금 어디서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조직, 큰 조직,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적인 사안들이 이렇게 서로 충돌할 때 불교계에서 누군가가 훈련된 사람이 그 작은 단위에서부터 큰 단위에 이르도록 정말로 사라고 하는 표현 제가 썼는데 우페카라고 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고 모두에게 최선인 그러니까 상대적 최선이죠. 여기서 절대적 최선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최선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교계는
도리적으로는 기를 수 있는데 기르지 않는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다시 또 이렇게 모여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책무를 확인하고 그리고 신실한 불자로서 조금만 더 뜻을 모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추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이웃들과 갈등을 조정하면서 함께 가는 길을 가장 우선으로 배우고 익혀야 한다. 절에 수십 년 나가는 불자라도 모여서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것은 훈련하고 그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고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 지금 제가 쓴 글 뜻은 같지만 전혀 다른 형식인데 시간을 여기까지 쓰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걸 못 보셨는데 질문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뭐든지 그냥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혜석 교수님의 발표였습니다. 탈종교화 시대의 불교 위상과 역할인데 큰 타이틀이 이게 시민사회 공론장 확립을 위한 불교 역할이 왜 들어왔지? 뜬금없다 이런 느낌을 아마 받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뭐 이런 주제가 기획된 그 의도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측정부가 무주혁명을 일으키고 한 일이 뭔가 하면 대운사라고는 절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그 고성들을 불러다가 매일 법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찰이 그 한해 정치 사회 담론의 생성장이 됐고 바로 법회 장소가 바로 가장 첨단의 담론이 나오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더 이상 사회를 이끌어가는 담론은 사찰에서 나오지 않고 교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SNS에 나오고 페이스북에 나오고 온 세상은 그런 걸로 지금 시끄럽고 한일 문제나 뭐 조국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갖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담론장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탈종교화 현상의 아주 그 명확한 그 현실들이죠. 더 이상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가 아니라 이미 담론은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고 종교는 오히려 곁다리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이제 탈종교화의 하는 그 적나라한 현상이고 여기서 결국은 불교가 역할을 하려면 그 고통받는 그런 그 병견으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고통받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의 맥락에서 이런 이제 주제가 설정이 됐고요. 발표 잠깐만요.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가 약간 좀 보완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종교계에서 그러니까 탈종교에서 정치적 담론이 안 나온다는 말씀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제 글 안에 그러니까 불교계 빼고 개신교 단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이건 저의 분석이 아니라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 세력화해서 오늘에 이르렀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연합회 회장 되는 목사가 얼마나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따르는 그 신도들이 지금 정치적 담론을 확대 재생산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그 점은 수정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주제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불교계에 국한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혜숙 교수님의 세 번째 주제 발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